어떤 분들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 이름만으로도 아득한 기분이 듭니다. 물론 그때는 갖고 싶어도 비싸서 엄두를 못 내던 물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멋져 보였던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지금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두 제품은 오래전에 단종되었고 단종되기 전까지 실망스러웠던 시간들도 있었죠. 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스카이는 당대 최고의 기술들을 가장 예쁘게 담아내던 스마트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는 당시 가장 요금이 비쌌던 SK텔레콤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구매할 수 있었던 탓에 단지 스카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묘한 프리미엄이 있었죠. 여기에 멋진 광고들이 더해졌습니다. Sky. 그 당시의 스카이를 대변하던 바로 이 카피. It's different. 그 시절의 스카이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정말 멋있었던 스카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모토로라 역시 모토로라만의 확실한 매력이 있었죠. 지금은 다소 투박해 보이는 모토로라의 제품들은 당시에는 아주 심플하고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평가받았고, 개인적인 사견을 조금 보태자면 모토로라를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왠지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다시 잠시 스카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스카이가 프리미엄 이미지를 완성하고 굳건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할 무렵 그동안 스카이를 만들어온 SK텔레콤의 계열사 SK텔레텍은 M&A를 통해 펜텍의 자회사인 펜텍앤 큐리텔에 인수되게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큐리텔 라인으로 기존 매스 시장을 공략하고 스카이 인수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까지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 것. 하지만 글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펜텍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자 합니다. 모토로라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모토로라만의 특별한 제품들이 계속해 나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레이저를 통해 다시 한번 모토로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토로라의 문제는 스마트폰이었죠. 지금 기억나는 이름들 모토로이, 디파이, 아트릭스에서 지금에 이르는 동안 모토로라는 경영난 속에 구글에 인수되었고 그 후에는 레노버에게 인수되었죠. 2019년 제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던 반가운 이름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두 회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이 두 제품의 재등장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등장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인폴딩과 아웃폴딩 중에 인폴딩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폴딩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택한 방식보다는 이렇게 세로로 접히는 방식이 더욱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토로라의 관련 특허를 통해 살펴보면 새로운 폴더블 폰이 바로 이러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이죠. 해당 내용과 관련해 얼마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만, 최첨단의 기술을 모조리 넣어야만 가장 멋진 스마트폰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 최근의 스마트폰의 기술과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효용으로 체감되지 않는 부분에서까지 과다한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은 본래 그 작은 차이들에 대한 추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번 레이저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대해 봄직합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이나 극한까지 사이즈를 줄인 제로 베젤, SOD나 홀 디스플레이 등 노치를 줄이기 위한 첨단 기술들 없이도 분명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의미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등장하게 될 스카이는 그 시절에 우리가 열광했던 그 스카이의 모습은 아닐 것으로 보이죠. 착한 텔레콤이라는 업체가 OEM으로 생산하는 폰에 펜텍과 협의해 스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본격적인 폴더블 폰 시대가 열리면 더 멋진 모습으로 재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터라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저의 의견은 AP의 모델이라든지 가격대는 2, 30만 원대라는 점, 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은 아니라는 점 등을 통해 내린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 제품이 나오면 꼼꼼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어온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는 통합이라는 단어였죠. IT의 각 영역에서 발전해온 다양한 기능들이 스마트폰으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다재다능한 IT 기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IoT 시대에는 스마트폰으로 통합되어 가던 각 기능들이 다시 각자의 위치로 흩어지게 되는 기능의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넘치는 기능의 홍수 속에 꼭 필요한 기능만 가진 IoT 시대에 걸맞는 휴대폰을 새롭게 정의해내는 기업이 등장하겠죠.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잊혀졌던 옛 이름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획이라도요, 이제는 서로의 겉모습까지 닮아버린 오늘날의 스마트폰들 속에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개성 넘치는 휴대폰들,
더 멋진 스카이와 레이저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여기까지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